자, 지금부터 이제 꽃을 넣어 볼 건데요. 이 곱슬버들로 구조물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파열형 형태의 구조물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잔선들을 잘라내지 않고 이렇게 살려서 그대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따가 꽃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선들과 꽃과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꽃들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이렇게 미국 자리공, 이렇게 열매가 선으로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보랏빛으로 익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렛 이렇게 지금 흰색 계란꽃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거베라입니다. 거베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던 거베라는 아니고 이렇게 화형이 얇은 아이들로 이루어진 거베라. 그 다음에 냉이초라고도 부르는데요. 냉이.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아미초입니다. 아미는 구별법이 입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처럼 이렇게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아미. 그 다음은 방풍이라는 식물이에요. 방풍나물 먹기도 합니다. 잎사귀 따서 먹기도 하고요. 방풍의 잎은 아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방풍은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방풍. 그 다음에 플록스. 그리고 디스텔은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하실 때 가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소재 소개는 다 끝났고요. 꽃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채워 오시는 방법이 있고, 이 0도에서부터 90도 방향으로 채워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넣어가면서 꽃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전체적으로 꽃을 한번 넣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재 분량을 좀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위에서부터 너무 채워오기 시작하면은 위에는 이쁜 꽃들이 가득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안 이쁜 꽃이 갈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꽃이 넣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쁜 꽃만 계속 위쪽에다가 넣다 보면은 아래쪽에는 안 이쁜 꽃이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암이 아니죠. 이렇게 냉이초를 전체적으로 쓱 넣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해 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틀 위에만 넣지 마시고 틀 아래에도 이렇게 꽃을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실 수 있어요. 틀 아래에도 이렇게 꽃을 넣어주세요. 틀 아래에도. 그래야 완성되고 나서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틀 아래에도 꽃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이때 힘을 너무 주시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3, 4, 5번, 3번, 4번, 5번 손가락은 힘 주지 마시고 그냥 댔다 뗐다 한다는 느낌으로. 힘을 너무 주시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틀 아래에 있는 꽃들이나 90도 가까이에 있는 지금 이런 꽃들은 부러지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힘은 살짝만
살짝만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냉이를 지금 쭉 둘러보았고요. 냉이만 넣어도 이미 이 틀의 구성 요소에서 전체적으로 꽃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틀 사이사이로 냉이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꽃을 같이 넣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냉이초를 다 여기저기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자리공, 이 자리공을 이제 넣어 볼게요. 자리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이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너무 억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 그대로 꽃을 넣어주시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서 끝이 내려와서 이렇게 톡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느낌이 정말 긴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넣지 마시고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느낌으로, 식물을 너무 억압해서 넣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파악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에 들어가는 자리공도 수직적으로 넣어줄게요. 자, 얘는 이렇게 눕혀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찰을 하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쓰는 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지 고민하시면서 꽃을 넣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유지해 가면서 넣을 것인가, 억압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수직으로 넣어서 밖으로 흘러내리게끔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공까지 들어간 모습이고요. 스파이럴은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미초를 같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미초. 아미초는 이렇게 가운데서 꽃이 피는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너무 올리시기보다는 아래쪽에서 다른 꽃들을 받쳐주는 모양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아미초. 전체적으로 아미초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돌려가시면서, 돌리지 않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돌려야 되는 이유를 꼭 꼬집어 보라고 하면은, 돌려야 정확하게 내가 넣을 포지션, 위치를 보고 정확한 곳에다가 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꽃도 작업을 해 주시고요. 꽃을 넣으시면서 그루핑 신경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아미까지 이제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방풍을 넣어 볼 거예요. 방풍. 아미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같은 느낌으로, 아미와 같은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 틀을 짜놓은 이 경계까지 혹은 경계 살짝살짝 넘나들면서 꽃을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품이나 아미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휘어진 아이들은 45도 밑에 방향, 요 아래 방향에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직 방향에다가 꽃을 넣어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방풍이나 아미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자라요. 위로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자라나는 방향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틀 아래에도 같이 꽃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길이가 짧은 아이들은 다른 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직에 위치한 곳에 포지션을 정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럽의 정원 혹은 유럽의 들판 혹은 유럽의 도로, 유럽의 자연 환경을 보시면 이런 제가 지금 넣고 있는 식물들이 그냥 여기저기 많이 피어 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성들이 이 계절감으로, 이 식물군으로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 넣을 거는 플록스. 너무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개씩 넣으셔도 되고 혹은 두세 개씩 잡고 넣으셔도 되는데 꽃이 피어 있는 것과 피어 있지 않는 것을 조금 잘 구분하셔서 어느 곳에 위치시켜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록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잔잔한 꽃이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깊게 박아 넣지 마시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잔한 꽃이기 때문에 너무 안쪽에다 넣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밖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 꽃다발 작업을 할 때는 줄기가 그래도 긴 것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조그만 슈트라우스를 잡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조금 중대형의 슈트라우스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줄기의 스템이 너무 짧게 되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의 스템이 긴 소재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 그 대신에 이제 얼굴 크기와 스템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단점이라고 하나 꼽자라고 하면 비용이 비싸진다라는 거죠.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록스가 지금 들어가서 다양한 멋을 내고 있고요. 그린이었던 지금 이곳에 흰색이 들어가면서 다른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채색, 중립색에 해당되는 색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 지금 플록스의 흰색 같은 경우는 같은 흰색이지만 찬색 계열의 흰색이에요. 쿨 화이트입니다. 쿨 화이트. 시원한 느낌이 드는 화이트. 그렇기 때문에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흰색을 쓰시더라도 쿨 화이트와 웜 화이트를 조금 구분하셔서 쓰시면, 그런 눈이 생기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다 넣고 난 다음에 거베라는 웜 화이트예요. 그래서 거베라랑 플록스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색감적인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쿨 화이트와 웜
한 개씩만 너무 넣지 마시고 두세 가지를 잡으셔서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한 개씩 넣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넣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을 넣을 때는 시간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따뜻해져서 애들이 금방 꽃이 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생화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플록스고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약간 이 플록스와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거베라는 약간 크림색의 지금 톤이고 그 다음에 플록스는 화이트 톤. 그래서 약간 거베라는 따뜻한 쪽의 흰색이고 지금 플록스는 차가운 쪽의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은 흰색이지만 구분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거베라도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거베라도 너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마시고 거베라는 안쪽에서 있게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미처럼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위로, 거베라처럼 평평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꽃들은 아래로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 중가치의 꽃이긴 하지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철사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 잡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작업을 해주시면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베라가 하늘을 보게끔. 꽃을 넣으시면서 그루핑에도 신경 써주시면서 꽃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거베라까지 이제 다 들어갔고요. 이제 남은 소재는 디스텔과 마가렛, 이렇게 두 종류가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꽃을 마지막에 넣는 편이에요. 처음에 넣고 시작을 해도 되지만 정확한 곳에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에 꽃을 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꽃은 마지막에 저는 넣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디스텔 같은 경우도 이 모습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너무 넣어두지 마시고 디스텔 같은 경우도 플록스처럼 밖으로 삐져나오게, 삐쭉삐쭉 삐져나오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위로 솟구쳐서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도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디스텔 같은 경우 꽃이 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정확한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곳에다가 딱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밖으로 튀어나오기보다 살짝 다른 작은 디스텔보다는 안쪽에다가 위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높이의 꽃을 넣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높고 낮게 위치시켜 주시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넣으실 수 있어요. 자연에서 일정한 높이로 다 자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꽃을 넣을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은 꽃다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데코라티브형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의식해서 만들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디스텔까지 들어갔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인딩이 엄청 두꺼워졌어요. 지금은 이제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꽉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꽃이 떨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힘을 너무 많이 주시고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랜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은 주되 너무 과한 힘은 주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손이 크면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 또한도 테크닉으로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얼마든지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마가렛만 넣으면 끝이 나고요. 꽃을 돌리실 때는 오른손과 왼손이 잘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흔들리지 않고 꽃을 돌려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럴을 했을 때 장점은 꽃을 그래도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것과 실수를 했을 때 수정이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사선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꽃을 잡을 때 조금 더 병렬로 잡았을 때보다 얇게 바인딩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마가렛을 넣고요. 자, 이렇게 돼서 꽃다발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바인딩 부분에 이제 막끈을 이용해서 묶어 볼 텐데요. 자, 이 바인딩 포인트 부분에 이제 막끈을 이용해서 묶어 볼 텐데요. 가늘게 묶으시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단하게 묶어 주셔야 돼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 소재들이 풀리지 않게끔 단단하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 바인딩 포인트의 매듭 짓는 법도 여러 번 훈련을 하셔가지고 단단하게 묶을 수 있도록, 풀리지 않게끔 가느다랗게 묶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3번에서 5번 정도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묶어주셔야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너무 또 단단하게 묶는다고 많이 묶으시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느다랗게, 최대한 단단히, 깔끔하게 묶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자, 책상 모서리를 이용해서 받쳐놓고, 물통 같은 게 있으시면 물통에다가 살짝 기대 놓고 묶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리본 안 됩니다. 리본. 이렇게 그냥 매듭
리본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듭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바짝 잘라주세요. 이 매듭에서 가깝게.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데서 자르시면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셔서 작업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줄기를 가지런히 잘라주셔야 돼요. 가지런하게 잘라야 되는 이유는 줄기 길이가 달랐을 때 우리가 화병에다가 이 꽃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물을 먹고 어떤 것은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서 이 모든 꽃들이 일정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르실 때는 사선으로 살짝 잘라주시면 물올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겉에 부분보다 이 안쪽 부분을 이 겉면보다 조금만 더 짧게 잘라주시면 다발을 아름답게 세워두실 수도 있습니다. 겉에 부분 말고 안쪽 부분을 살짝만 잘라주세요. 곱슬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파열용 슈트러스를 완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플록스, 마가렛, 자리공, 디스텔, 방풍 이런 소재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이런 다발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흰색과 그린색의 조합이 이 여름에 얼마나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감상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사방화로 작업을 하긴 하였으나 그래도 이 중에서도 이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은 측면 같은 부분 혹은 뒷면 같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때 완벽하게 이 부분을 앞면으로 만들 거야 뒷면으로 만들 거야 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들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앞면과 측면, 후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작업하실 때 그루핑적인 것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꽃의 높낮이, 어떤 꽃이 올라가야 될지 어떤 꽃이 내려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파열 슈트라우스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